자, 120페이지 보시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나오는데 여기서 함지 나와요. 약은 좀 많습니다만은 먼저 1번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도시개발구역 전부에 따뜻한 쳐봐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명 중 우선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2번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1번부터 박스 안에 4번까지는 잘 봐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지 저 밑에 써놨습니다만 별표 청산금 결정 명세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산해줄 토지는 어떤 것이다 이 명세 담고 채비 보리 명세 포함하지만 별표 환지 예정 지정 명세 청산금 결정 명세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1번은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넘어왔습니다. 환지계획 작성 시는 원칙으로 적응한지 평면 환지가 되도록 하는데 즉 제자료 환지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환지계획은 정전 후 토지 및 환지 그 좀 쪼개져 버렸는데 정전 후 토지 및 환지 찾았나요? 정전 후 토지 및 환지의 7가지를 정확 고려해야 돼.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보고 계셔요? 이거 약조 뭐라고 한가요? 위지면 토지란 찾았죠? 이게 잘 나오니까 꼭 암기. 그 중에 4번째, 5번째 주에 토질이지 토지 형태 토양 아닙니다. 수리지 수질 아님을 취하면 돼요. 넘어가시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냐? 123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특례 하나 있죠.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1번 신청과 동의하여 환지 지정을 안 하는 환지 부정도 가능해. 그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따라오고 있나요? 못 따라온 것 같은데 123페이지 보는데 지금 엉뚱한데 보고 계신 분들 3분 계셔. 자, 아예 또 안 보신 분이 2분 계셔. 속 터져 죽겠어. 뭔 일 있나요? 스마트폰과 계속 수업 시간에 뭐 사보신가? 자, 책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123페이지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그리고 동의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 동의를 꼭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된 토지의 경우는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셋째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밑에 줄 면적을 늘려고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이걸 증환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 감환지. 둘 다 할 수 있다. 때로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직권의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시험 어렵게 안 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요. 있어요.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받으시고 다만 그때는 청산금을 주고받고 끝내버리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저기 5번 보리지 채비지가 나올 거래요. 찾았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배 충당 규약 밑에 뭐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리지에 떴다는 것이 보리지. 보리로 정해놓고 그중 보리 중 일부를 사업 경배 충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땅으로 뭘로 정하는가? 채비지. 채비가 더 넓은 용어예요? 보리지가 넓은 용어예요? 보리지. 밑에 써놨어요. 보리지는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하니까 채비지는 것 보리지의 일종에 들어가죠.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오른쪽 입차한지. 입차한지는 1번 바로 시행자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신청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일부하고 토지 고지를 묶어서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입체 환지를 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입체환지 처분의 경우 종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탐날에 그 입체환지 받았던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구 공유로 이전해서 확정됩니다. 따라갑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셔서 보면 120페이지 8번을 종종 잘 출제하니까 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그 안의 도로로서 넓이 25m 이상인 그런 간선도로는 도로 부지를 누가 부담하는가?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는 누가 보좌하는가? 관할 지자체가. 그래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걸 짝채하는 것이 시험부예요. 공사비를 누가 대고 도로 부지인 땅은 누가 내놓은가? 짝짓기 바깥에서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래서 공사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요. 짝지가 중요하다. 뭐 간단해. 그것만 정신 착 차려서 짝지만 해두면 돼요. 가로 4번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자 중 누가 작성했다만 인가받았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 말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대표로 조합. 도시발조합이 시행됐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환지를 정할 수가 없어. 인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인가권자과 알아서 지정권자 아니에요. 바로 특별자치도사 시정수 구청장. 다음에 통과하고 저 4번에 1번 환지 예정 지정. 가로를 보면 환지 예정 시행자가 도시발가 안에 있는 토지에다 지정을 하야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그 말이 중요해. 하야한다 하면 틀려요. 의무적인 거 아니고 임의적이다. 저 4번에 가로 1번 보고 계셔요. 이때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따도 임차권자의 부분을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되죠. 어느 정도 모셔서 가로 3번 이제 시험에 나왔죠.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 예정을 지정하면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뭐가 뭔만 이전해주는 효과 있냐? 사용 수익권능. 뭔만요? 사용 수익권만. 그래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봐. 박스 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다 써놨어. 별표.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로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않는다. 소유권 변동 없어요. 중에. 즉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만을 환지 예정지로 이전시키는 처분이므로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즉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종전 토지 위에 남겨져 있으며 고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처분이나 담보 물권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그대로 종전 토지자에 보유하고 있지 환지 예정지로 넘겨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3번이 중요해요. 3번. 3번이 아니라 저 밑에 4번. 4보면 이 채비정지로 시행자가 말이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버릴 수 있어요. 시행에는 채비정도했다 체크해. 채비정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면 사업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그 채비로 지정된 땅을 사용 동함이, 수익 동함이, 처분 동함이 있다 동함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잘 나와. 그럼 틀려요. 그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이 채비에 대하여 시험에 나올 것을 종합 정해놨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잘 받으셔야 돼요. 채비지. 기억은 아까 했고 니은도 조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채비는 시행자가 환지청 공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합니다. 이걸 안 팔아먹었다 그러면 시행자가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하냐? 환지청 공고일 다음날. 아주 중요하고 다만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을 지정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었기에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소유권을 취합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리을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전개해서 끝냈다 그러면 중공사 받죠.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지정권자가 시행되면 하죠. 근데 그렇게 중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하려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 등을 원래 사용할 수 없지만 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공사 전에도 공사하려 공고 전에도 채비는 아까 시행자가 채비 용도로 환지 예정으로 시행했다면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공사 전에도 공사하려 공고 전에도 채비지만은 사용할 수 있음을 꼭 알아세요. 그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미음 중공사 전에도 공사하려 공고 전이라도 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하기 위해 채비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된 채비를 지정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공사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지정권자한테 가서 사용 좀 합시다라고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게 시험에 나오죠. 환지 방식에서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환지문 효과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환지 시험 뜻은 도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다 끝났다. 그때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바로 정전토지 가름해서 새로운 토지를 구협하고 금전 후 청산을 처분을 말하는데 이 환지문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에 맡겨야 되냐? 환지계. 그래서 환지계에 반하게 행하는 환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어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니까 환지문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되냐? 환지계획대로만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오른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데 선 세 번째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해야 되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상대로 야 A야 네 거 이거다 B야 이거 네 거다라고 토지세가 알리고 모든 사람이 알수록 공감이 그게 환지 처분 되죠. 이런 환지 처분은 60일에 해결한다고 아까 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관리인이 확정됩니다. 원칙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 정전토로 간주되는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여러분이 환지 딱 받으면 정전토로 간주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니까 정전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되고 정전토지에 있는 저당권 뭐 임차권 지상권이 있다면 그런 것도 환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2번이 그거예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바로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권은 소멸되니까 바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장 안에 환지 안 받기도 했고 돈 받고 빠져나가게 돼 있으면 환지로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에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깨끗하게 법적으로 소멸처리됩니다. 2번, 네, 1번 도시발계획 내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전 토지가 그대로 존속해 있어요. 환지 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다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바로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다 끝나는 때지 다음 날이 금틀리겠어요? 끝나는 날은 다음 날이 금틀리겠어요? 오늘 환지 처분 공고하면 오늘이 끝날 때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그래야만이 환지 처분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 다음 날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그 다음에 환지처분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정전 토지에 전속했던 정전 토지에 전속해 있는 것은 꼼짝 못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바로 환지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은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입찰한지 효과. 여러분이 입찰한지 신청해가지고 건축물 위반하고 대제당 공유지분을 부여받았다면 정전 토지에 존재했던 저당권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입찰한지 대상으로 존재한 걸 간주되는데 언제 따라와서 존재가 뭐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넘어가시고 3번에 1번과 2번을 묶어서 비교. 이제 이게 핵심이죠. 가로 1번과 2번 묶어서 비교. 채비지 보류죠. 아까 1번에 했습니다. 채비는 사업 다 끝나고서 누가 소유권 취하냐? 시행자가 그다 또. 근데 2번 보류는 누가 가냐냐? 환지계 정한 자가 이걸 쫙 비교란 말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잘 나와요. 바깥에서. 가로 2번.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도로는 도로관리청, 공원은 공원관리청 이렇게 가져가기로 딱 확정돼 있다면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보호지는 시행자가 하지한다. 환지 계획서 정한 자가 하지한다. 환지 계획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하냐? 시행자가. 이걸 꼭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똑같아. 언제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거기 나와 있죠? 뭐 여러분 쓸 거 하나 없어요. 거기다만 잘 체크해서 흔적만 남겨놔요. 흔적만. 근데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병도 지정해가지고 팔아먹었어. 이미 처분된 채비는 여러분이 만약 샀다면 시행자한테 바로 여러분은 언제 그 소유권을 취하냐? 소유감 이의정 만치 때 그거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1번. 이 환처분 공고하고 나서 며칠 내에 시행자가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지방무 집어넣어서 환지단 다 신청과 촉탁을 통해서 끝내줘야 되냐? 14일. 그거 받으시고, 누가 해준다고 이거? 시행자. 그때 가로 2번 환처분 공고된 날부터 그 환지단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길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하여 환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받아줍니다. 5번 청산금. 마지막에 가로 2번에 그 청산물 액수를 결정하시면 환지처분을 하는 때인데, 그러나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로 환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환지 계획 인가 후 지체 없이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해 줄 수 있어요. 확정되는 시기는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다. 이게 중요한 확정. 그 다음에 가로 3번에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청산금을 줄 때 또 받을 때 청산금을 징수한다 또 교부한다. 그때는 원칙은 환지처분 공고 후 다음날에 확정되니까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갑니다. 그런데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바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없다 이렇게 잘 나와. 있다가 키포인트예요. 두 번이나 없다 나왔어. 너무 쉬워요. 그리고 환지를 담아봐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물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논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환지를 안 받기로 됐어. 환지 안 받기로 됐다면 여러분한테는 환지 처분 자체가 없어. 그래서 환지 처분 전에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중검사 받고 바로 60일에 환지 보내주는데, 그때 환지 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미리 그냥 계산해서 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을 미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받으십시오. 근데 시험에서 나와요. 환지 처분에는 환지 처분 전에는 청산을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틀려요.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멸시효 몇 년인가요? 5년. 수치면 너무 쉽죠. 6번 이 시행자는 환지 방식 주는 도시보구역의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이거 잘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환지 방식을 통해서 끝났다 그러면 감정가를 매겨서 바로 환지 줍니다.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시는 청산을 계산하거든요. 그래 이때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순서 세 가지. 첫째, 감정평가업자들을 동원해서 평가를 먼저 합니다. 평가가 1번이에요. 평가된 자료가 나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다 붙입니다. 심의가 2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액수를 결정합니다. 3번입니다. 결정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7번에 1번, 2번이 한 묶음인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환지 예정 지층을 여러분 땅에다 시행자 지정해가지고 여러분 땅인데 시행자가 환지 예정 지정해줘서 나무 몫으로 사용수익이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그 환지 예정으로 지정된 땅 속의 임차권자인데 여러분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바로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금전만 해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증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의사표시를 하려면
그 처분 있고 나서 60일 해야 돼. 60일. 만약 60일 지나면 그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손실받은 바 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그 원 땅 주인한테 땅 주인 대신 대입 변조했다면 그로 인하여 이익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구상. 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키포인트니까 받으십시오. 8번 행정심판. 이것도 종류 나와요. 이 행정청이 시행자에 처분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때는 예컨대 조합인 시행자가 환심을 냈다. 그에 불복한다. 그때는 바로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되냐? 지정권자. 이거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4절 도시발채권은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위에는 참고용이고요. 자, 도시발채권 해가지고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섬세하게 좀 봐두셔야 돼요. 먼저 도시발채권은 누가 발행해서 팔아먹고 있냐? 지방자산체. 장인 시도사가 뭐 하려고 팔아먹냐? 도시발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차, 도시군객 시설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차 발행하죠. 발행할 때 발행을 하게 될 때 발행 총액, 상환 방법, 이율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그 다음에 이 발행할 때는 바로 발행 방법은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하기도 하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채권, 도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바로 5년 이상 10년을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소멸시가 아주 중요하죠. 상환부터 원금은 기산해서 몇 년 동안 권리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돼 버리냐? 5년. 이자는 2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채권 미의무자가 있죠.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받은 자 중 토지환경변경 허가받은 자,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들을 시행자층을 받는 순간 사야 되고요.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로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사게 되는데 그건 가볍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1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안 봐도 돼요. 알겠죠? 그걸 갈피 쳐버리고 이거 시험 끝나고 나서 보고 싶으면 봐요. 알겠죠? 시험 끝나고 나서 또 그것만 보고 계신 분도 있어. 공부도 안 하고 시험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보시는 분들 있어요. 시험 끝나고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 앞에 거 봐요. 알겠죠? 네, 아마 또 숨어서 볼 거예요. 근데 저 앞에 하나 볼 게 있어요. 시험에 나올 거 102페이지 봐봐요. 102페이지 102페이지에서는 한 문제 나오니까 또 그거 체크하고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2번 이 도시발구역이 딱 정도 호시됐다. 찾았나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2번 3번 손 청고표 한 묶음 동그라미 2번부터 저 밑에 청고표까지 한 묶음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자. 거기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잘 읽어두셔요. 먼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행위자의 가입인데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있다. 그게 허가상에 따라 줄 거 2번. 허가상, 도시개발구역에 따라 미칠 것이고 허가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상은 머리자 따면서 내려가요. 건공, 토토토, 물축. 건공, 토토토, 물축. 체크했나요? 7가지. 건공, 토토토, 물축. 그 건공, 토토토, 물축만 가지고도 그 내용이 싹 떠올라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
건축물과 가선시로 건축 동그라미, 대선 동그라미, 용도변경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다 허가받습니다. 두 번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개함을 하죠. 그거 설치할 때 허가받습니다. 세 번째, 토지용변경 있죠.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공유시설 매립, 토지울차 이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토석을 채취, 흙모리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허가받아야 됩니다.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이교상 쌓을 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목을 지식제도 허가받는데요. 특히 경작지에서 임식제도 허가 대상이다. 경작지, 임시 어마어마 중요해요. 이 안에 논밭이 있는데 거기다 임시 식재하려고 해도 허가받아야 돼요. 경작지예요. 경작지 그 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금방 허가 있었죠? 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안 받았다 합시다. 이때 이제 금방 우리가 허가 사항을 공부했는데 이 허가를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위반자죠. 위반자는 어떻게 조치할까? 위반자 조치 내용은 조그만 하나 써봐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죠. 야 깨끗이 치워라. 그리고 말 안 들면 스스로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당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벌칙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죠. 자, 그러므로 허가 없이 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발구역 안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모든 게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다가 다 이렇게 넣어버리겠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야 경매한 것은 그냥 6가지는 허가 없이 편하게 해라. 사업할 때까지 이렇게 6가지 중에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 6가지 어마어마 중요하다. 거기 나와있죠. 안 보고도 그게 떠올라야 돼. 재해복구, 재난, 수습한 응급조치 하나. 그 다음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건 그냥 간이공작물 설치. 보고 계셔요? 두 번째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용 변경 그리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보면서 토설치치 그 구역에 전차로 결정된 대지상 물건을 쌓던 행위. 그 다음에 뭔가요? 이제 여러분이 말해봐요. 뭐예요? 관상용, 중목식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중목, 임식재하면 그거 허가 없이 허용할까요? 허가 받아야 될까? 허가 받아야 경작지. 논밭에다 심는다 이거죠.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보상을 몽땅 타물라고 하는 수작을 봐서 규제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비교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2. 허가상 3.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는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대손만 차이가 있죠. 대손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고 나머지는 똑같아. 정비구역하고. 정비구역은 그거 허가 대상 아니고 3. 기득권포. 이 도시발굴 청구시할 당시 이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적법 절차가 있어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별도로 허가 별도로 안 받고 뭐만 하면 될까요? 신고. 며칠 내? 30일 체크. 30. 정비구역도 똑같잖아요. 정비구역도.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상 허가 받았다면 이게 국토니까 국토법상 또 56조에 따른 개발 허가 또 받아야 될까? 받은 걸 간주할까? 받은 걸로 간주한다. 마지막 중에 도시개발법상 개발행 허가 받으면 바로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아본다. 여기까지. 이 여기서는 꼭 함께 나오니까 잘 좀 정리해서 맞췄으면 좋겠고 또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법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정비법을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